그래서 질문들 위주로 할게. 봐봐. 이게 있으면 더 추가시켜줘. 나중에 또 틀려 뭐 제대로 안 보면은. 자, 233번입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장표가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차라리 이렇게 정리하실까요? 자, 약간 좀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원래 수학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잘 봐. 이게 어떤 뭐뭐뭐를 막 줘요. 근데 뭐뭐뭐가 이제 이렇게 정수인, 이런 이제 수학적인 표현이 나오고요. 이런 표현 나오거나 정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본다. 약간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는 그 동그라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이 범위를 구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이 범위를 잡아서 그 안에 정수인 걸 세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쪽 값을 구하셔야 되고 이쪽 값을 구하셔야 해요. 알겠죠? 이게 결과적으로 최대 최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만약에 뭔가 정수가 되고 싶어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뭐 정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만 구하세요. 그 범위 안에서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잡으신 후 결과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게 최대 최소 문제라는 거죠. 최대 최소다. 이게 최대 최소다. 이런 범위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그림이 이래요. 중심이 몇 컴마 몇이더라? 2,3이고 반지름이 3짜리인데 여기 2,3 반지름이 3짜리라고. 그리고 나서 Q점의 좌표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표현 봤을 때 즉각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그 PQ 선분의 길이가 요거예요. 요 길이가 가질 수 있는 정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또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죠. 이 정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정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점피의 개수예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이거. 점피의 개수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우선은 얘가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짧을 때와 제일 길 때를 보셔야 되는데 뭐 가장 짧을 때, 길 때가 어딘지 딱 아시겠죠? 여기 중심을 이렇게 딱 연결했을 때 점피가 여기 있을 때가 가장 가깝죠? 얘가 제일 가까울 때 점피의 위치가 되고 가장 멀 때는 여기 있을 때가 가장 멀어요. 이유는 쌤 많이 얘기했죠? 여기 접할 때랑 이렇게 접할 때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값은 요 길인데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은 이 Q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이 거리를 재시고 반지름을 빼면 요 최소값이 나오고, 중심부터 Q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이제 맥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OP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이쁘다 그지? 마이너스부터 2,3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4지 4. 그치? 왜냐면 뺀 거 3, 뺀 거 4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가 5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렇게 5. 그럼 이제 최소값이라는 것은 최대값은 여기다가 반지름 3을 추가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은 5에다가 3을 더하셔서 이게 8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라는 것은 5에서 3을 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최소값의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2부터 8까지가 이게 총 개수가 7개예요. 이 7개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PQ 길이가 정수가 되는 값의 개수고요. 얘네가 물어보는 건 점피 개수니까요. 점피 개수. 그러니까 만약에 딱 그림을 다시 보시고 원이 있고 여기 있었는데 중심을 연결했을 때 여기에 걸리면 딱 거리가 2입니다. 2. 그렇죠? 2가 되게 만들어준 점피는 하나. 근데 이제 점피가 여기로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가다 보면 거리가 멀어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느낌인 거야. 거리가 2, 3, 4, 5, 6, 7, 8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얘가 딱 2가 되게 만들어주는 점피의 개수는 몇 개야? 하나. 여기는 한 개. 여기는 한 개. 자, 딱 8 되려면은 여기 있어야지 거리가 진짜 최대값 8인 거 아니에요? 그럼 8 되게 만들어주는 개수도 몇 개? 하나. 근데 이제 얘네들 보이죠, 얘네들.
얘네들은 한 3이, 요 길이가 3이 돼버리면 이 길이도 3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반대쪽에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몇 개씩 등장을 한다? 그래서 2개씩 등장하면서 전피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짜리가 2개 있고요. 요것 때문에 틀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개짜리가 5개 존재합니다. 아마 틀린 사람 이렇게 틀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잘못 쓰지 않았을까요? 아예 저 내용을 모를 거라고는 쌤이 지도 앞에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거거든요. 그치? 근데 저게 개수를 잘못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들아 요 끝점이 딱 정수가 안 되는 상태라면은 이 모든 점의 개수가 2개가 됩니다. 알겠죠? 이 끝에가 딱 최소값이 딱 정수일 때는 여기도 카운트를 해야 되지만 이 최소값이 만약에 보면 2.3이다. 그렇게 되버리면 3부터 쭉 가는 건데 다 2개씩. 그거를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틀려오죠. 이거 잘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아예 몰라 틀리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시험에서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음. 247번 가볼게. 빨리 하고 도영이 교과서 빨리 해버리고 나서 문제 좀. 자, 잘 보세요. 그림만 잘 보시면 됩니다. 쌤이 그 프리반으로 보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강정식 형태의 풀이를 하고 있는지 도형의 풀이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딱 봤는데 그림이 너무 현저히 적은데 그러면 시험에서 못 풀어요. 다. 그러니까 쌤이 그 전문가의 얘기 들으시고 웬만하면 그림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데 연산이 너무 길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 많아지면 시험에서 이거 도형의 문제고 도형 단원이거든요. 도형으로 가셔야 합니다. 해보세요. 자, 원이 있고요. 선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고 하거든. 그치? 두 교점. 또 PQ. 딱 보신 다음에 얘들아, 원은 지나는 점이 몇 개 있어야지 결정이 돼. 그렇지, 3개란 말이야. 근데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어? 정말 정말 무슨 말인지? 정말 많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조금 작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근데 어찌됐건 그 수많은 원들 중에서 만약에 이런 원을 그렸어 봐. 이런 원을 그리면 그 원 입장에서 이 빨간 선분을 뭐라고 불러? 현이라고 부르자. 근데 그런 원들 중에서 넓이가 제일 작은 원이 됐으면 좋겠대. 야, 그러면 너네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돼야겠냐? 그게 지름인 원이 제일 작겠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소값이라는 것은 그냥 요 점이랑 요 PQ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요런 원이 하나 있지 않았을까요? 얘보다 반지름이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네가 물어보는 게 요 PQ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끝났습니다. 그림 씌우고. 저 길이가 이제 어차피 그 원이 들고 있는 현이거든. 대충 그림은 대충 그릴게. 뭐 이런 상태가 있어서 여기를 내가 P라 그러고 여기를 Q라 그랬을 때 P점과 Q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은데 그 많은 원들 중에서 넓이가 제일 작다, 반지름이 제일 작다, 요 길이가 지름이 선이 되는 그 원이 반지름이 제일 작은 것이다. 요 길이만 구하시면 되죠. 여기 중심좌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요. 이 원의 지금 반지름이 2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야죠. 내려서 이 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로 하셔가지고 요거 2 체크하시고요. 요거 D는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점과 선 사이 거리 공식이 있죠? 요 직선의 방정식이 3x-4y 플러스 5는 제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점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재겠습니다. 이 거리 D가 되는 건데, 자, 거리 D는 이렇게 들어가시고 너제곱의 루트 5분의가 되는 거고, 절대값 붙여서 이 점을 여기다가 퐁당 빠뜨리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가시면은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5를 하게 되네, 그지?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5가 생기면 너무 좋다, 이거 1이다, 1. 그럼 이제 요 길이가 1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루트 3인 걸 알게 되는데요. 걔가 이제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이니까 그냥 답은 3파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좀 이상하게 풀었을까봐 소개해드리는 거지 질문을 안 하는데 보시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게 외부에서 이제 접선 긋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이제 그 접선을 그을 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이 여기 있고 요 중심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선, Y축에 평행한 선이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선이 두 개 있잖아. 근데 시험에 가서 있잖아. 이런 데서 혹은 이런 데서 혹은 이런 데서 혹은 이런 데서 쏘는 접선들은 뭐 이렇게 접선을 쏜다. 뭐 여기서 이렇게 쏜다. 이런 접선의 문제들은 이건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림으로 거의 끝나버린다는 거지. 자, 잘 봐봐 이제. 그림 보시고 본인 풀이랑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었으면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작다. 요 정도의 마이너스 4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접선을 이렇게 날렸습니다. 날렸죠, 그죠? 자, 여기 접점입니다. B. 어차피 넓이 구하라니까 뭐 오른쪽만 구해서 두 개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로 발을 떨구면 여기 수직이 되는 거죠. 이 원의 반지름이 2짜리였습니다. 요 길이가 2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길이가 지금 4예요. 맞죠? 요 길이가 2고요. 그러면은 요 길이가요. 뭐예요? 접점 아니에요? 맞지, 그치? 그럼 이제 얘가 요 길이가 얼마야? 2를 투자하는 얘기지. 뭐 넓이 구하는 거였어? 이 넓이 구해서 두 배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요거 직선의 방정식 한번 세워보자. 접선. 요 직선 기울기 얼마짜리? 요 직선 기울기. 무슨 기울기 양수야. 마이너스 맞아. 양수 무슨 마이너스 왜 나와? 기울기 2야? 왜? 자, 잘 봐봐. 그 기울기를 어떻게 따지는지를 알려드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라인에서 이런 접선을 쏠 때는 그냥 그림만 보고 하자고요. 이렇게 있었을 때 잘 봐.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안 보이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만약에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초 개념으로 배운 거에 따르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저 세타한테 뭐 붙이면 돼? 이거 붙이면 되는 거 다 알지? 얘가 기울기인 거 알지? 탄젠트 세타. 근데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뭐야? 세타지, 그렇지?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 세타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에 대한 탄젠트를 부르면 되잖아. 탄젠트가 여기 요 노란색 지각삼각형 보여? 그럼 탄젠트라는 게 이거분의 이거 아니야? 맞지? 그럼 기울기 얼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기울기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라 그러면 y는 기울기는 루트 3 붙여주시고 아까 여기 지나는 직선 아닙니까? 뒤에다가 뭐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접선 찾을 때는 제발 좀 그림으로 하자. 연습 자체를. 무조건 막 중심과 그 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써서 맨날 똑같다고 풀기보다는 이런 데서 요런 라인 선상에서 접선을 막 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는 우리가 뭐 산 타는 기울기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거 쓰셔도 되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각만 체크하시고 그러면은 우선 계산량이 줄어들잖아요. 시험에 가서 이쁘게 풀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부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자꾸 계속 설명 드리는데 혼자 풀 때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확 풀어버리니까 발전이 잘 늦어지거든. 꼭 좀 예민하게 숙제하실 때 뭐 254번이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요. 정수인 것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죠.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니까 이거 최대최소 구하라는 거니까 254. 자, 바로 그냥 그거는 표준형으로 가겠습니다. x-5의 제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y 더하기 3의 제곱이 생기고 25를 갖다 썼으니까 아마 9만 더해주시면 되겠네. 중심좌표가 5,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3짜리 원이 있습니다. 뭐 원이 뭐 아마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직선 같은 경우는 아이고 물어봤다 그냥 뭐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런 느낌으로 얘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9는 제로 이런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거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하나 있고 그 직선까지 거리래. 그러니까 이 거리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저거는 점 P가 움직일 때마다 저 거리가 바뀌어. 근데 그 거리가요 내가 여기다 발 내렸을 때 말하는 거죠. 발 딱 내렸을 때 요 거리가 정수가 되고 싶대요. 그죠? 요 pH 성분의 길이가 얘가 정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점피들이 몇 개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 pH 성분의 길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값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최소값이 얼마냐, 이 최대값이 얼마냐? 이거를 구하는 게 결국 이 문제를 풀게 되는 방법이고, 이 길이가 제일 짧으려면은 자, 이제 뭔지 알아요? 이 점피 어디 있을 때가 pH 길이가 제일 짧죠? 어디 있을 때 제일 짧지? 서원아, 점피 어디 있을 때가 저 pH 길이가 제일 짧아? 내가 보기 여기 같지는 않은데. 그럼 중심에서 그었을 때 반지름. 자, 윤성. 어디 있을 때가 제일 짧지? 서원아, 어디 있을 때가 제일 짧지? 중심에서 수산을 내렸을 때. 어디 있을 때가 제일 짧지? 평이라는 그. 그렇죠. 그냥 평행선이 나와야지 안 나오네. 이거. 야, 나 뭐 가르친 거냐? 계속 말씀을 드리는디. 그렇잖아. 점에서 선까지 떨어진 거리는 얘랑 평행간선이 내가 지금 그 결과만 기억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 중간에 판단 구조가 깨진다고. 그러니까 얘랑 점에서 선까지의 떨어진 거리의 맥스 미니멈은 이 선과 평행한 선이 날아가다가 뭐하는 순간. 그렇지. 거기가 답이야. 거기가 답인데 너희가 설명하는 방식이 그 점을 찾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야. 여기서 얘가 이렇게 평행선이 날아가다가 접하는 순간 보이지? 이렇게. 그렇잖아. 여기 있을 때가 제일 가까워. 접점. 근데 그 접점이 어디냐면 중심에서 연결하면 수직이잖아. 근데 이게 평행선이라서 쭉 가도 수직이야. 그래서 여기가 제일 가까운 점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이 평행선이 없으면 사실 이 그림이 약간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걸 애들이 공식이라고 인지를 안 하니까 이걸 외우지 않아서 그래. 점에서 선까지 떨어진 거리의 이 최대 최소는 자 누가 와서 해결한다고 쌤이 적어드렸어. 이게 평행선이란 말이야. 이게 나와야 해. 알았지? 점과 점은 원이 판단하고, 그렇지? 점과 선은 평행선이야. 평행선. 이건 이제 교과 공통이야. 이건 어떤 과정 가더라도 계속 듣잖아. 기하에도 나오잖아. 계속 오는 거래 이거는.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기본 소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라는 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 중심좌표에서부터 이 거리를 재는 건 쉬워요. 이 점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를 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좌표는 얘가 이제 5, 마이너스 3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로부터 5,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진 거리를 재시면 되고, 써보자. 거리 공식을 B를 구할게요. 제곱에 루트 들어가니까 이게 루트 5분의 가 만들어지고 절대값 붙인 다음에 통당 빠뜨리시면 되겠습니다. 5에다가 마산 들어가시면 이게 마이너스 10 될 것 같은데 계산해보면 이게 뭐야 이거 2루트 5 이렇게 나오네. 요리 맞히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인 걸 확인을 하셨고, 일단 반지름이 3짜리였기 때문에 이 길이가 3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일 짧을 때는 2루트5에서 3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쪽 최소값이 2루트5 빼기 3이고요.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은 뭐 이 끄트머리까지 이렇게 와서 평행선이 날아가다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 그 점 여기 있을 때가 제일 멀거든. 그치. 그래서 이 최대값이라는 건 2루트5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루트 20이라서 저게 한 4점 얼마 되거든, 저게. 그러니까 얘가 1점 얼마 정도 되고요. 얘가 4점 얼마니까 이게 7점 얼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양끄트머리의 최소값이 되는 점P와 이 최대값이 되는 점P의 그 점에서의 위치는 정수가 되는 위치가 아니죠. 거기서 좀 더 멀리 가거나 가까이 와야 정수가 되기 때문에 이 pH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차피 정수라고 그랬어. 그렇죠? pH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좀 여러 개 나와요. 2, 3, 4, 5, 6, 7까지 나오죠. 이렇게 6개가 등장을 했는데요. 떨어진 거리가 2가 되게 만들어주는 점P는 몇 개 있을까요? 2개죠. 이건 다 몇 개입니까? 이건 다 2개입니다. 올 2개. 아까는 이 끄트머리가 딱 정수여서 하나씩 잡혔었지만 이건 다 2개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6개마다 2개씩 등장을 하니까 답은 그래서 2개씩 6개 세트가 존재한다. 그 점P의 개수는 1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문제니까 이게 잘 매듭을 좀 지어주세요. 다음 교재 가서 이런 게 계속 무너지면은 검토하기 끝납니다. 그렇죠? 자, 264번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또 해보자. 본인 풀을 좀 봐봐. 진짜 보고 좀 배워.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려고 본 거 아니야, 우리가. 자, 여기에 마사가 있거든. 여기가 점P야. 근데 거기에서 접선 2개를 긋는데. 근데 내가 이런 거는 그냥 그림으로 끝냈다는 얘기야. 여기서 접선을 그었지, 이렇게 딱. 여기도 있고 아래도 있지 않겠니? 이렇게도 그을 수 있겠지, 뭐. 저 아래쪽에 B가 여기 있는 거다. 근데 자, 이었어. 그 다음에 PAB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점P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우리한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넓이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그 최악의 아이디어는 뭐, 최악의 선택은 뭐냐면 이 점을 찾겠다가 정말 최악이야. 이 점을 구해보겠다. 이게 정말 없애야 되는 생각이고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는 거 봐. 자, 이게 직선이 원이랑 접했습니다. 중심이랑 반드시 연결이죠, 이렇게. 그리고 수직 표시 반드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이랑 이 점은 이렇게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수직이죠. 그리고 이 노란색 삼각형을 자세히 보세요. 중학교 때 맨날 하던 그 그림이 쏟아집니다. 그냥 저 그림에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게 반지름이 2짜리라서 요 길이가 2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가 4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대 2대 루트 3이 되면서 이만큼의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 길이를 뭐라 K라고 그랬을 때 이 저 K를 못 구하는 건 진짜 이상한 거야. 그렇잖아. 얘랑 곱한 거랑 이거랑 곱한 거랑 어때? 똑같지. 맨날 그 공식 많이 쓰잖아. 그래서 이게 어차피 얘랑 얘를 곱해서 반띵해도 이 노란 색깔 넓이고요.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반띵해도 넓이가 됩니다. 따라서 2루트 3에다가 2를 곱한 거,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반띵하면은 이 노란색 넓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4, 높이 K 역할을 하기 때문에 4에다 K를 곱해서 2분의 1 곱해도 넓이가 됩니다. 4 약분하시고 따라서 K 값은 루트 3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 끝났죠? 여기가 루트 3. 그럼 요 색깔칠한 이 빨간 색깔칠한 부분 넓이는 4에다가 얘를 곱해서 반띵하면 되니까, 아니지, 그치? 이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끝나는 게 아니고 삼각형의 넓이도 걸어가기 때문에 자, 또 보셔라.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지금 아마 요 넓이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자, 길이가 여기 2루트 3이고 이게 2고 이만큼이 4예요. 그리고 요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사실 이거 같은데, 요 길이가 필요하지, 요 길이. L. 이 L을 어떻게 구하니? 자, 누구 제곱은? 이거 제곱은 누구 곱하기 누구니?
그렇지. 얘 곱하기 얘라는 걸 알아야지. 그렇지. 중학교 때 많이 하는 그 공식. 야, 그럼 적어줄게. 앞으로 이거 모르면 안 돼. 혹시 몰라 적어드리는 거야. 필수 공식이야. 필수. 수지. 여기 수지. 이렇게 있어서 여기 리가 C, 여기 리가 D. 요거 뭐 H라고 그러자. 전체 2라고 그러자. 이걸 했을 때, 자 먼저 A제곱은 누구 곱하기 누구입니까? C 곱하기 전체. 왼쪽 짧은 거 곱하기 전체가 됩니다. 왼쪽 길이의 제곱은 짧은 거의 전체. 닮은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 요 길이를 제곱하잖아요. 여기서 B를 제곱을 하시면은 오른쪽 짧은 거의 전체를 곱하셔야 돼요. D 곱하기 2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가운데 요 낑긴 거 있잖아요. 낑긴 거. 이 H를 제곱하면은 이건 누구 곱하기 누구입니까? C 곱하기 D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를 하시는 거는 이 전체 곱하기 이거 곱하는 거랑 같습니다. 따라서 A와 B를 곱한 것은 E와 H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유는 적지 않겠으니 모르면 큰일 나요. 가장 기본 도형 기본 구조. 맨날 이 그림이 생긴다니까. 접했을 때.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왼쪽 거 제곱하면은 이 짧은 거에다가 전체 곱한 거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2루트 3을 제곱하니까 12가 만들어지고 12는 L 곱하기 전체 이렇게 보셔서 여기서 L은 바로 3인 걸 알아야 되고, 요 길이가 3 나왔고 요거 높이가 나왔고요. 아래쪽에 또 하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넓이만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모르시면 안 됩니다. 273번으로 가보죠. 질문 중간에 더 있으면 추가해주세요. 273번. 자, 봐라.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해서 끊어.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왼쪽에다 원방 넣어주시고요. K 붙여서 이렇게 집어 넣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 첫 번째 원의 좌변을 1번 자리에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원의 좌변을 2번 자리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세팅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임의의 K, 우리가 수업 들었던 그 임의의 K에 대해서 그 M에 놓고 나누기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도형은 이렇게 식을 세우고, 이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게 공통현이 만들어지고, K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렇게 두 원의 이 교점을 지나는 그 수많은 원들이 다 얘가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간 디테일을 살려드리면 그 수많은 원들 중에서 이 2번 원 있죠. 2번 원. 그 원 하나만큼은 표현을 못한다. 거기까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개념에서 한 거니까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웠는데 얘가 특별히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에 있다는데? 중심이 Y축에? 그럼 중심좌표가 뭐 0, 이런 느낌으로 나오나 보다. 그럼 식을 한번 세워봐야겠다, 이거. 자, 생각해봐봐. 이게 X가 중심이 0,라는 게 이게 X 제곱은 있어야겠지만, 야, 이 X의 개수가 얼마가 돼야겠니, 얘가? 0이겠지, 이게 없어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저거 전개해서 X만 찾아. 이 자리가 여기 1번 원 좌변 좀 바라봐줘. 그치? 2번 원의 중심, 2번 원의 그 식을 바라봐 달라. 근데 X만 찾아보자고, X만. 그 왼쪽 원에서 X가 마이너스 8X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여기 4X가 있는데 앞에 K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4KX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정리했을 때 이 X가 없어져야 돼요. X가 없어져야 중심의 X좌표가 제로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K는 그냥 주웠다 2죠. K는 그냥 2구나. 체크 끝났고 K 여기다가 다시 2를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K를 2를 집어넣어서 이제 그 원이 결정이 된 겁니다. 됐죠? 이거 뭐 정리한 다음에 이제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 원의 반지름 찾으라는 건데 뭐 본인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고요. 274번. 요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 자, 지금 A라는 점의 좌표가 2,-1이고 그 다음에 그 원의 방정식이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이런 원이 있다. 이 원을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서 그때 이제 그 AB의 중점 AB의 중점 뭐 M점이라고 합시다. 그 중점 M이 나타내는 자취 근데 뭐 둘레의 길이 자취가 만들어내는 도형의 길이 둘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첫 번째 원칙대로 갑시다. 두 가지 다 기억을 하자고요. 첫 번째는 서술형이겠죠. 이게 서술형 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서술형으로요. 서술형 풀이는 그냥 그 자취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자, 하는 거 잘 봐. 마이 뭐 이렇게 있어서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런 데 있어 보이는데 이 점이 오른쪽 중심 라인 같은데 여기가 2,-1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원을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AP를 연결하래요. 여기 빵 연결했을 때 중점이 생긴다. 여기 딱 중점. 여기를 M점이라 가정을 했을 때 이 점의 자취를 구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P가 이렇게 뺑글 돌 때마다 이 M점도 움직입니다. 그 M점이 만들어내는 도형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인공점을 x, y로 놓는다. 주인공점이 누구죠? 이 문제의 주인공점이 누굽니까? 아우! 누구죠? M점이죠? 그쵸? A 꼭 닦고 있을 겁니까? 우와, 대단하네. 자, M점. 뭐라고 놓자고? 그렇지. 이게 놓는 게 기본. 이게 기본. x, y. 그러면은, 자, 우리끼리 도와주는 점이라고 했잖아. 누가 도와주는 점? 그렇지. 얘가 움직여야 이 M점이 움직이지. 그치, 그치. 그럼 도와주는 점 뭐라고 놓자고? A, B. 이렇게. 여기 기본 세팅. 그 다음에 관계식을 작성한다. 근데 요 도와주는 점은 이게 이 원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 점 P는 이 원에다가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관계식이야. 그래서 이 점 P는 반드시 여기다 대입해 놔야 돼. 첫 번째 관계식. 그래서 A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는 4 요거 냅둬야 돼. 이게 관계식이야. 근데 이거 정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점을 구하셔야지.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중점이 M점이잖아. 또 구하러 간다고. 자, M점 좌표 세울게. M점은 지금 얘랑 얘랑의 중점이래. 그럼 얘가 2분의가 되고 2분의 A 플러스 2라고 적으시면 되고 또 2분의가 되고 그 다음에 얘랑 더하시면 되니까 B-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M점. 근데 우리가 M점 좌표를 주인공점이라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저렇게 세팅. 그럼 이제 관계식이 나오네. 여기서 내가 요거 2분의 A 더하기 2가 X가 된 거니까요. 2를 곱한 다음에 요 2를 넘기시면은요. A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2x-2를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식을 또 보세요. 2분의 B-1이 Y가 됐습니다. 따라서 2분의 B-1이 Y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하고 -1을 넘겨요. 그러면은 자, B라는 N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 Y에다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x, y를 바꿔치기 하고 싶은 거야. a를 이거로 바꾸시고 b를 얘로 바꿔주면은 저 식이 x, y식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얘가 2x-1을 여기다가 넣으세요. a 자리에. 그리고 b 자리에 2y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여기다가 대입만 하시면은 이제 그게 답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2x-1을 집어넣잖아. 얘가 2x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b 대신에 2y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얘가 2y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능사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들아, 얘는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야?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야? 외롭다 진짜. 반지름 얼마짜리 원이야, 서훈아? 2가 아니라 1이란 말이야 이게. 알았지? 왜 그러냐면 여기가 R제곱 역할을 하려면 그 개수가 몇 x가 돼 있어야 돼? 여기가 1로 돼 있어야 반지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4x 제곱이잖아. 이거 제곱하면 또 4 생기잖아. 그래서 이거를 4로 나눠줘야 해. 나누기 4를 하시면 이거 뭐가 돼? x제곱. 감사합니다. 요거 2로 묶어서 제곱하면 4 생기지. 그럼 뭐 남았어? 아래 남쪽에 y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지. 또 4 나누니까 얼마가 돼?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저게 바로 요 n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다. 알았지? 도와주는 점이 존재하고 주인공 잡아서 도와주는 점은 무조건 도형의 대입 관계식 써놓고 문제의 조건 잘 정리하셔서 a를 x로 b를 y로 바꾸신 후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하고 반지름 2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알았지? 그지? 이 실수 많이 하다니까. 자꾸 반지름 4파이스 본단 말이야 둘레를. 이거 하지 마셔. 알았지? 여기 반지름 제곱으로 보시려면은 이 x 계수, y 계수가 1까지 만들고 하셔야 돼. 알았지?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얘는 그래서 반지름이 1짜리 원이 됐기 때문에 뭐 아까 뭐 둘레 길이 물어보더만 둘레 길이 몇 파이? 2파이 이러시면 된다는 거야. 알았지? 이게 우선은 서술형인데 한 번 더 봐. 끝난 거 아니지? 자, 두 번째 풀이야. 우리 많이 앞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무슨 자취라고 그래? 자, 기아 듣는 친구들. 가온아, 이런 거 무슨 자취? 윤서야, 무슨 자취? 서원아, 무슨 자취? 소아야, 무슨 자취? 이거를 닮은 자취야. 이게 닮은 자취야. 이거야. 자, 설명을 좀 해볼게. 요거 이걸 못하면 안 돼. 이게 서술형이잖아.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객관식이면 2열마나 피곤해 이게. 그때 이거 쓰라는 거야. 알았지? 그때 쓰는 거. 자, 닮은 자취는 언제 쓰는 거냐면 언제 써 이거? 누구 좀 하자 우리. 언제 쓰는 거야?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언제 쓰는 거지? 소리하는 거 그게. 자, 아저씨, 설명하시죠? 진짜 공부 좀 하자. 김선, 말해봐. 니네 공부 안 하냐 진짜? 배운 거 복습은 안 하냐? 그냥 숙제만 하냐? 돌아버리겠네. 아저씨, 다현 아저씨, 뭐죠? 저는 대답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동안. 말해봐. 몰라. 야, 이거 우리 언제 한 거야 이거? 어제 한 거야. 이거 왜 몰라 근데? 집에서 안 봐? 답답하네 진짜. 씨. 아니 공부를 왜 그렇게 해? 좀 깨달자 좀. 야, 너 언제까지 숙제만 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런 삶을 살 거야? 숙제 가지고 대학을 못 가. 모르겠어? 진짜 몰라? 모르는 거야? 그 현실을? 야, 숙제만 해서는 서울에 대학 못 가. 제발 좀 깨달아. 숙제를 하고 해야 돼. 뭘 더. 제발 숙제 없는 공부 시간을 좀 가져. 숙제 많아서 그러니? 줄여줄까? 줄이면 또 안 하는데. 똑같은데. 근데 내 말은 숙제하기 전에 아니면 숙제하고 나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이 30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 30분만 하면 될 것 같아. 닮은 자취는 언제 쓰는 건지 알아야 돼. 이거는 고정점 하나야.
5.5점 A 이런 느낌. 움직이지 않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어요. 도형 위에 점 P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딱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 AP 성분을 얘를 어떤 특정한 비율로 내분이건 외분이건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시험 범위에서 내분밖에 못 내겠지. 외분이 없으니까. 요렇게 요거 내분, 후분, 외분을 한 새로운 점 Q가 있을 거야. 내분, 외분. 그 Q의 자취.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닮은 자취야. 근데 요건 지울게. 왼쪽은 이거는 좀 복습을 좀 해.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어. 계속 나는 때마다. 잘 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원래 닮음이라는 게 원래 꼬맹이들은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배워.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려우니까 또 직관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원래가 닮음의 정의가 이런 그림이야. 어떤 파란색 삼각형이 하나 있고 요거랑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얘랑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얘랑 평행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도라돌이랑 저 파랭이가 닮았다야. 원래 이게 닮음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축소 이렇게 확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닮음의 그림이거든. 근데 너희가 시험에서 만나는 문제는 이 가운데를 비워놓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여기서 봐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받아들여줘. 왜냐면 이거 옛날 여기 닮음의 중심, 닮음의 위치 이렇게 설명을 했었다고 꼬맹이들한테. 근데 그게 지금 너희는 이렇게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중2 때. 요즘 애들은 그냥 이거 대 이거의 비율과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비율이 같으면 닮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배우거든. 근데 닮음의 정의가 원래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어떤 선을 딱 그었을 때 이 두 도형과 동시에 만나는 선을 그었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찾아서 여기를 내가 P라고 그러고 여기를 P'이라고 하고 여기를 O라고 합시다. 이름을 대충 줘봐요. 그랬을 때 자 5에서부터 P까지의 성분의 길이와 5에서부터 P'까지의 성분의 길이 있죠? 이 거리와 이 거리의 비율을 설명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 두 개가 만약에 M 대 N이 될 때 그때 이거를 닮음비라고 정의한다고. 요게 닮음비야. 너희는 닮음비가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여기서 동시에 만나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를 닮음의 중심이라고 배웠다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OP 대 OP 프라임. 그 둘의 비율이 매번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고 저 비율을 닮음비라고 한다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만약에 1대 2가 돼버리면 이 파란색 삼각형이랑 이 보라색 삼각형의 닮음비가 1대 2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이쪽 그림처럼 아까 그 그림처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맨날 중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운데 지워버릴게. 이게 싹 지워서 여기를 지워놓는 거야. 내 시험 문제가. 여기를 지워놓고 문제 디자인을 잘 맞춰봐. 머릿속에서. 아 이런 거였네. 딱 지워놓고 어떤 도형 위에 점이 있었던 거야. 이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 고정된 점 연결을 해봐라. 아까 무슨 점이었어? 아까 중점이었잖아, 그치? 여기를 중점으로 찍어. 여기를 M점이라고 하고 땅땅 땅땅 얘가 만들어내는 도형을 생각해봐라. 이게 지금 닮음자치 그림이란 말이야. 얘가 만들어낸 도형이 이 점피가 뾰 이렇게 움직이면 이 M점이 만들어낸 도형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 도형이 이 보라돌이 삼각형의 축소판일 수밖에 없다고. 그 축소한 거야 그냥. 아까 여기가 이게 몇 대 몇이었어? 아까 문제에서 1대 1이었지. 그러면 이거 대 이거가 닮음비라고.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 2 닮음이야. 여기다가 반띵한 거 그냥 그리면 답이야. 근데 아까 얘가 지금 반지름이 얼마짜리였어? 그러면 얘가 만들어낸 애는 반지름이 얼마짜리겠어? 답은 그냥 이거 즉답이야. 이거 할 게 없어. 중심 외쳐줘.
도형 돌려 물어봤는데 이거 문제 푸는 거 3초라니까 이거. 읽자마자 따라따따따 오케이 이파이 이렇게. 모르겠니? 느낌 왔어 지금? 그러니까 객관식이라면 이건 진짜 7초 안 걸린다니까. 왜냐면 중점 찍어 때문에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 하나 랜덤하게 잡아서 고정점 잡아서 연결할 때마다 중점들을 마구잡이로 찍어줘 이렇게. 얘가 만들어내는 도형은 이 보라색 삼각형의 미니미 축소판. 근데 닮은 비를 요걸로 이해를 해야 돼. 원래 그게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점이었기 때문에 1대 2잖아요. 닮은 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만들어내는 이렇게 되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 친구의 절반의 축소판.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중심 구하란 말이 있었으면 구하겠지만 구하란 말이 없는데 뭘 구하냐? 둘레 길이 반지름만 알면 되잖아. 답이 나온 거야 이건. 그런데 찾아보자고 이제. 봐봐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물어볼 때 얘들아 좀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와야 돼. 얘들아 단원자체 언제 쓰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고정된 점 하나 있고요. 도형 위로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점을 잇는 선분을 일정한 비율로 내분하는 새로운 점의 자취를 물어보면 이거 닮음입니다. 닮은 비가 이거 m 대 n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m 대 m 플러스 n으로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m 대 n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문제에서는 우리는 이게 만약에 1대 2였으면 1대 3 닮음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전체로 봐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아까 그 문제를 한번 가볼게. 저 문제 다시 봐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딱 점이 이렇게 하나 있었고 여기 원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었고 여기에 A점이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를 연결했을 때 중점을 만들어서 이 중점이 만들어내는 도형을 생각해봐. 딱 여기다가 이 원 지워놓고 이 원 찾으라는 문제라고 지금. 이게 아까 저 삼각형 같은 그림이란 말이야. 이해됐니 이거 지금?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중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1대 1이니까 자 말해봐. 닮은 비 몇 대면? 1대 2 이렇게. 알았지? 1대 2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얘는 이 원의 반지름의 절반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반지름이 2짜리였으니까 얘는 반지름이 1짜리고. 자, 중심 찾아보자. 여기 큰 원의 중심이 있었을 거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었겠죠. 근데 그것도 똑같이 간다고요. 연결했을 때 뾰로뾰뾰 이렇게 간다고요. 거기는 중점에 꽂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좌표가 몇 컴마 몇이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었지. 저거 중심. 여기 좌표가 아까 2, 마이너스 1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 여기 중심만 찾아.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중점 친구일 거 아니야? 중점 몇 컴마? 0, 마이너스 1인가 보다. 찾았고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짜리 원일 수밖에 없다? 1짜리 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답은 x제곱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을 제곱하시고 이렇게 그냥 다 쓰면 된다고요. 아까 구한 게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좀 합시다. 이걸 닮은 자체라고 합니다. 뭐야 이거 질문이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이거 다 뭐가 되는 거야? 정리된 사람은 그거 309번으로 한번 봐봐. 그거 빨리 가자.
그리지 마라. 이거를 메모하고 다시 해라. 이렇게 하고 자꾸 이해하게 넘어가니까 계속 까먹는 거 아니야. 모든 것들을. 이제 2학년 때서 이런 상황이면 진짜 무섭다. 그거 앞에 거 다 날라갔거든. 공수 1, 2 대수 다 날라갔을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이거 어떻게 맞아? 그때 가면 진짜 살 떨리죠. 왜냐면은 무조건 원하는 대수가 기억이 한 개도 안 나. 고3 되면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이 생각밖에 안 든 거야. 수능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 사실 나중에. 수능 없이 지금 최저 없는 학교 보면 있는데. 309번 볼까요? 그림 좀 봐줘. 좌표 평면이 있고 이렇게 반지름이 이자리 원이 하나 있어. 그리고 붙이자. 그래서 이렇게 접선 날렸고요. 이게 y는 mx라고 합니다. 또 반지름이 이자리 원이래요. 그래서 주기랑 접하니까 요 중심 y좌표가 2입니다. 2.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잇는 이런 선. 이런 선이 하나 있죠. 이 선을 여기를 R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접점, 여기를 P라고 할게요. 여기는 Q고, 여기가 점이고. 더 이상 없네요. 그 다음에 삼각형 ROP의 넓이가 삼각형 ROP의 넓이가 16이라고 합니다. 중국어 이제 끝났어요. n값을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가 이 반지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울게 여기. 자, 이제 우선은 한번 해보자.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뭐냐면, 롤로 발을 떨궜을 때 여기가 수직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이 중심의 y좌표가 아마 일 거야. 반지름이 있자니까. 그럼 내가 여기 뭔지를 몰라서 여기를 a, 2라고 할게. 중심 좌표를.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요 외부의 점에서 요 원에다가 접선 2개 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중심을 연결해서 끝까지 그냥 보내버려. 보내버리면 여기가 수직이 만들어져. 수직이 만들어져. 그럼 잘 보라고 이제. 이 파란 선이 하나 있었는데 이 파란 선과 저 오렌지가 서로 직교야. 그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 요 오렌지색 직선의 기울기는 자 원점이랑 이 a, 2를 잇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a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어. 맞지? 여기 a분의 2짜리인 거지. 그치? 원점이랑 요거 연결했으니까 기울기 이거. 그럼 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되거든. 그치? 그럼 내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직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치면은 이 마이너스는 항상 감소의 마이너스라고 설명을 드렸고 어떤 한 점을 잡아서 축과 평행하게 보조선을 날리면 이런 직각삼각형이 생기면 이 가로 세로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2대 3의 비율을 둔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았지? 이 마이너스 띄고 이 뒤가 비율이야. 가로 세로 비율. 자 봐봐. 이 마이너스 감소고 몇 대 몇이라는 소리야? 2대 A라는 거야. 근데 요 길이는 그냥 뭐라고 써도 돼 지금. 이거라고 쓰면 되니까 요 길이가 써질걸? 내가 이거를 만약에 별이라 그랬을 때 자 이거 대 이거죠? A와 별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2대 A가 돼야 한다. 이게 지금 기울기를 써먹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2 곱하기 별합니다. 2 곱하기 별은 자 A제곱이 되면서요. 따라서 저 별이라는 애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A제곱인 거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고요. 저게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를 구하신 거죠. 요 길이가 2분의 a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뭐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2분의 a제곱짜리 삼각형의 넓이를 주신 거라서 그렇잖아요, 그지? r, o, p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뭐 a를 구할 수 있겠는데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자 2분의 1 곱하기 가시고 a 곱하기 가시고 이 친구 곱하기 가시면 되기 때문에 쓸게 그냥 2분의 1 곱하기 뒷변의 길이 a가 되고 높이가 2분의 a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정리만 좀 해주면은요 양변에 뭐 4를 곱해버리고 a 3승 남았습니다. 따라서 a 3승이 64가 만들어지면서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실근이 4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 값 4로 결정. a는 4. 이 점의 좌표가 이게 4,2였던 게야. 이렇게 나왔던 거야. 반지름 2짜리였던 거지. 끝났어. 그리고 m 찾기지, m 찾기. m 찾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반지름이 2짜리 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발을 떨궜을 때도 요 길이가 여전히 2가 돼야 돼요. 맞지? 그러면은 요 중심 4,2에서 얘까지 떨어진 거리가 2란 소리야. 그치? 이 점에서부터 이 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2가 되어야 한다. 그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산만 하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4,2라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저 y 넘길게. 공식을 써야 되니까 mx-y는 제로. 거리 공식 d는 이렇게 루트 만드셔서 루트 m제곱에 플러스 1 가시고요. 요거 제곱에 요거 제곱 집어 넣으면 되죠? 4m-2의 절대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2가 되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변에다 이거 그냥 깔끔하게 곱해서 루트 이렇게 적어주시고 양변 제곱 날립니다. 제곱 날려주면은 이 안에 거 제곱해주면 되거든. 절대값은 얘는 그러면 16m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거 제곱해버리면 4에다가 요거 루트만 없어지기 때문에 정리까지 좀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4 없애버리고요. 넘어가시면은 12m제곱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12m제곱에 마이너스 16m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4로 나눠서 묶어버릴까요? 묶어버리면 이게 3m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m값이 2개 나올 수밖에 없는데 0이거나 3분의 4가 나와요. 근데 왜 0이 나오냐면은 이 친구 요직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기울기 0짜리 직선도 하나 접선이고 그 다음에 요런 애도 하나가 접선이다. 요 기울기 양수짜리죠 이거? 그래서 m값은 이제 요거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60다 하시면 답이니까요. 답은 뭘면 80인가요?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렸는데 얘들아 여기를 찾는 거를 좀 봤지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기울기를 잘 써먹으면 이렇게 돼. 시험에 가서. 근데 기울기를 못 쓰면 이게 계속 공식을 써야 돼요. 막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기울기만 좀 잘 보자는 얘기지.